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갔다면 지금은 돈이 있어도 못 가는 상황. 코로나19에게 복수하기 위해 준비한 컨텐츠 슬기로운 집콕 예술여행. 저희 감사한 성원으로 2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으로 다시 못 볼 수도 있었지만 다시 뵙게 된 박지훈님 이번에도 오셨는데요. 다시 이렇게 컴백해주신 만큼 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저 댓글 다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환영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 성원해주셔서 전 굉장히 두려움에 떨며 조만간 박지훈의 아싸TV가 되지 않을까 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어딜 만나볼 수 있을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제 바티칸 로마를 가셨다면 이제는 조금 북으로 올라가셔서요. 피렌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렌체는 그래도 좀 더 익숙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렌체 하면은 딱 그 냉정과 열정 사이 예전에 영화 너무 재밌게 맞아. 봐가지고 정말 그 냉정과 열정 사이 책이나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이 꼭 두오모에 오르는 거를 기대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주인공이 나중에 언젠가 한날 한시에 우리 두오모를 올라서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 정말 두오모에 가면 나도 뭔가 운명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여러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누군가를 찾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복잡해서요? 네. 올라갔다가 막 사람들에게 치여서 금방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연인을 나중에 피렌체에서 만나야 한다 하시면 두오모에서 다시 만나지 마시고 맥도날드라던가 뭔가 되게 낭만 파괴되는 그러면은 피렌체에서 제일 추천하시는 곳은 맥도날드인 건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네, 일단 두오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여기 두오모가 뭔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두오모는요 대표 성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밀라노에도 두오모가 있고 뭐 피렌체에도 두오모가 있고 하는 게 그 지역의 대표 성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성당과 두오모가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성당은 보통 주교자 성당이 있는 지위가 높은 성당이고요. 두오모는요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성당인 거예요. 자세히 볼만한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피렌체의 두오모는요 처음에 완공됐을 때 유럽에서 가장 큰 성당이었고요. 지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에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딜까요? 어디죠?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두 번째가 런던에 있는 세인트폴 대성당. 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피렌체의 두오모이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두오모는요, 보통 두오모에 오른다라고 하는 게 그 성당에 있는 돔 꼭대기를 오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궁금한 게 올라가는데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그렇게 막 좁고 그러면 15분, 20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올라가신 피렌체가 한눈에 딱 보이면서 그 붉은색의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맥도날드보다 나을 것 같은데. 맥도날드도 그 중에 있죠. 그러면은 주변에 또 뭐 같이 볼 거 있을까요? 그리고 통합권을 끊으셨다면 세례당도 같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세례를 받는 그런 세례당인데 이게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시면 천장에 금빛 모자이크가 정말 찬란합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그 세례당의 문을 기베르티라고 하는 건축가이자 조각가가 거의 평생을 바쳐서 문을 만들었어요. 청동문을. 그래서 그 문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사실 거기 겉에 지금 세례당에 있는 문은 진품은 아닙니다. 모조품을 갖다 놨고요. 진보는 바로 옆에 있는 오페라 박물관에 가져다 놨어요. 보존을 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오페라 박물관에 가시면 처음 이제 두오모를 만들었을 때 사용되었었던 뭐 조각이라던가 다양한 유물들과 보물들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통합권으로 모두 이용해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저급한 질문만 해서 죄송한데 통합권이 얼마나? 18유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비가 2유로가 추가가 되는데 이거 안에 두오모 꼭대기 올라가시는 돔에 올라가시는 거, 조토의 종탑, 그리고 세례당, 지하에 있는 산타 레파라타 성당의 터, 그리고 그 오페라 박물관까지 모두 다 3일 동안 이용하실 수 있어요. 건축 문화예술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가볼만 하시겠네요. 네. 좋아하지 않더라도 꼭 한번 예약을 하셔서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피렌체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드라마로도 나오고 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메디치는 상인 가문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은행업으로 큰 돈을 벌게 되면서 교황청의 돈을 관리하게까지 되는 막대하게 부유한 가문으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돈만 많았던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이제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후원하고 또 고대 문헌을 발굴하고 건축하고 하는데 정말 많은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후원을 받았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들어봤었던
미켈란젤로라던가 보티첼리라던가 하는 사람들이 이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한 것 중에 진짜 압도적인 게 미켈란젤로가 공공도서관을 하나 디자인을 한 게 피렌체에 있어요. 네,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은 세계 최초의 공공도서관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글을 읽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 텐데 피렌체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고대 문헌을 뭐 복원하고 또 새롭게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피렌체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한 거죠. 그럼 여기 갔을 때 좀 메디치 가면 더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또 숨은 포인트 같은 건 뭐 없을까요? 메디치 리카르디 궁전이 있습니다. 발음 이것도 되게 메디치 리카르디? 리카르디 궁전?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은 실제로 이제 머물기도 했었고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진짜 투박하고 그냥 평범한 집처럼 생겼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부자잖아요. 부티나는 걸 또 만끽할 수 네. 있는. 그리고 이제 메디치 가문이 이제 당시 피렌체는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뭔가 너무 많은 지위나 부를 가지고 있으면 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게 겉은 그냥 투박한 건물로 지어놓고 안에는 기가 막힌 그림들과 장식품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피렌체에 가시면 여러분이 꼭 가는 데가 우피치 미술관이 있는데 우피치가요 영어로 오피스예요. 사무실이요? 네. 아,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의 사무실이었던 아. 곳에 메디치 가문이 후원했었던 예술가들의 작품을 갖다 놓은 거죠. 뭔가 이런 거 잊지 않은 느낌이 또 저의 저급함이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게 또 자화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피치 미술관에는 그 원래 사무실이었던 데에 이제 메디치 가문이 수집했던 작품들, 그들이 후원했었던 예술가의 작품들이 있는데 여기가 세계 최초로 시대 순서대로 이제 그림을 전시한 최초의 미술관이래요. 지훈님이 딱 기억에 남는 작품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요, 보티첼리의 봄. 프리마베라. 책에서 너무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작품 중 하나죠. 네, 너무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쫙 이렇게 서 있잖아요. 사실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그림은 오직 이런 성서 속의 내용만 담을 수 있었는데 그냥 인간의 아름다움, 여인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요. 일단 보면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서 또 네, 빠질 수밖에 너무 없는. 예뻐요. 사실 그 내용을 좀 깊이 알고 보면 이제 보티첼리라고 하는 화가가 약간 메디치 가문에 헌정하는 듯한, 물론 메디치 가문의 주문을 받기도 했는데 이 중세의 어둠이 가시고 이 메디치 가문 덕분에 이 르네상스의 봄날이 왔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빨아주는.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 외에도 그게 르네상스 시대 대작이 너무 많은 공간이잖아요. 뭐 한두 개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주 드문 회화 작품인 톤도 도니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작품이에요? 이 도니 가문을 위한 톤도, 이제 동그랑 원형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 가족이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하나만 혹시 더 추천드릴까요? 하나만 더 보자면 좀 초입에 들어가시면 우리 르네상스의 문을 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조토, 지오토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네. 지오토가 그린 마에스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은 또 어떤지 좀 간단히 소개 좀. 일단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이 조토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 그대로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가를 보실 수 있고요. 인간이 인간답게 그려진 그런 그림인 거죠. 그 중에 제일 좋아하시나 보군요. 네, 그럼요.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럼 우피치에서 걸어서 또 가볼 만한 데가 또 있을까요? 딱 이 하나의 조각을 보러 가는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아카데미아 박물관이라고 해서요. 우리 피렌체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라고 하는 조각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네. 사실 시뉴리아 광장에 가면 다비드의 조각이 야외에 나와 있어요. 이후에 만들어진 모각이고요. 그래요? 네, 진품을 보시려면 아카데미아 미술관을 가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딱 제 다비드 원본을 볼 수 있게. 네. 근데 디테일. 이 미술관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다비드가 이렇게 있으면 다비드 뒤편에 이렇게 앉아서 뒤태를 볼 수가 있어요. 저 모세 때부터 자꾸 약간 그쪽으로. 기가 막힙니다. 뭐가 기가 막힌 거죠? 앞에 뒤태 다. 또 거기서 계속 지내셨던 로컬 입장에서는 또 지금 소개해 주신 것 외에도 좀 추억에 남는 소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피렌체에 추억이 있는 곳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요, 뭐 미술이나 예술에 관심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미켈란젤로 언덕이라는 곳을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피렌체를 언덕 위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 남산타워 올라가는 느낌으로 미켈란젤로 언덕을 올라가시면 이렇게 계단이 쫙 있고요. 잠깐만요. 거기 또 걸어 올라가야 되나요? 걸어가시는 게 가장 손쉽게 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되게 건강해져서 올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석양의 질 무렵에 정말 피렌체에 놀러 온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다 모여듭니다. 해지는 거를 보려고요. 음료수나 맥주나 와인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와인을 마시면서 해지는 피렌체를 감상할 수 있는 기가 막혀요. 와인 좀 괜찮게 즐길 수 있는데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토스카나 와인이 이제 이탈리아 와인 중에 좀 이름이 잘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특히 토스카나 와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고 하는 와인이 있어요. 얘는 이름이 왜 이렇게 다 어려워? 디 몬탈치노는 몬탈치노에란 뜻이고 그냥 브루넬로 와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이기 때문에 꼭 한번 드셔보셔도 좋고요. 조금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 즐기고 싶으신 뭔가 내 분들은 비싼 느낌이. 저도 잘 못 먹어서 네, 비싸가지고 그럴 때는 끼안띠라고 하는 게 이제 토스카나 지역의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와인 병 중에 까만 색깔 수탉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끼안띠 와인이 그냥 뭐 누구에게나 다 입에 맞는 그런 대중적인 와인이니까 한번 드셔보셔도 좋아요. 근데 토스카나 와인은 레드 와인이 유명합니다. 레드 와인은 뭐랑 먹어야 되죠? 치킨가요? 고기. 죄송합니다.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라고 해서 그뭐 피렌체식 비프 스테이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토스카나 지역에 끼아니나라고 하는 엄청 왕큰 소가 있거든요. 1kg짜리 고기 팍 갖다 놓고 토스카나 와인 딱 먹고 하면 이제 완벽한 피렌체 여행이 되겠습니다. 기분 탓인가요? 그 어떤 작품 얘기할 때마다 되게 디테일하고 애정 넘치게 얘기하신 거 제가 이태리에 왜 살았게요? 그것 때문에 사셨군요. 전 또 미술 때문에 산지. 아니 뭐 겸사겸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이 얘기만 들어도 나도 가고 싶다라고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점점 여러모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도 나름의 희망을 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훈님이 이렇게 매력적인 포인트 앞으로도 더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피렌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편 시청하신 여러분께 피렌체에 대한 매력을 또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피렌체는 여러모로 사랑에 빠지기 좋은 도시다. 뭔가 약간 라디오 스타 보는 느낌이 없지 않아. 매력에 빠질 수 있는 꼭 한번 네. 가봐야 되는 그런 곳이겠죠. 저희는 이탈리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자세히 얘기해달라는 피드백이 많았어서 그래서 이렇게 지훈님도 앞으로 당분간 더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이번 피렌체 편은 여기서 저희 간단히 정리하기로 하고요. 네, 알고 계시죠? 한 달에 지훈님은 2번씩 등장하실 겁니다. 다음엔 어디 갈 예정이죠? 다음에는 밀라노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 밀라노에서 인사드리기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피렌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